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런 1인 창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원을 통해서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 기업은 어떤 전통적인 기업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창업 일반적인 그 회사나 이런 기업과는 다르게 1인 창업자가 모든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어떤 생계형 창업과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어떤 그 혁신 주도형 경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학생 창업이 어려운 이유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포인트적으로 본다면 이 어려운 청년 창업의 핵심 애로사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관심 수요는 높습니다. 높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학의 어떤 그 창업 교육이나 멘토링이 그 상대적으로 좀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약 86% 정도죠. 86%는 창업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실제 창업 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한 20% 정도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은 미국 그 실리콘밸리 그 벤처 투자 기업은 그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와 함께 소비자를 매혹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서 그 실리콘밸리의 그 성공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대학에서 또 뭐 대학원 포함입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과 실질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눠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과 또 창업에 들어갔을 때 생계형 창업이든 일반 창업이든 BEP라든지 ROI, 손익분기점이라든지 또는 투자 비율, 또 어떻게 그것을 창출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창업하는데 실제적으로 충분히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어떤 전문 용어보다는 그 전문 용어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셔서 본인이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자료로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인 창업을 이제 우선 주로 하고요. 생계형 창업을 이제 우선 주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3주차죠. 창업기업의 성공 전략 분석이죠. 우리가 창업기업을 성공으로 어떤 스트래티지를 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모든 것 또는 중간에 우리가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을 거쳐 캐즘이라고 하는데 캐즘을 거쳐서 홍보 마케팅까지 전부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성공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창업자가 되어야 되고요. 내가 스스로 CEO가 되어야 이해하고 성공 전략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창업 수행의 3대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창업 수행의 3대 구성 요소. 뭐 학문적인 말로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업자가 있죠. 첫 번째, 창업자. 창업자가 제일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창업 자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에 대한 뭐죠? 업태 종목, 아이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겠죠. 창업 아이템. 다시 말하면 업태 종목들, 아이디어, 뭐 이런 아이템 중에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눠가면서 세 가지의 각각의 특성과 이런 중요 쟁점을 알아가면서 그 안에 첨부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보다 중요한 요소는 창업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창업자를 예를 든다면 이 창업자가 여러분들 맨 처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업은 뭐 시험 삼아 해보는 것도 아니고요. 장난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피 같은 그 자본금을 잠식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창업에 대한 요소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론과 실체가 맞아야 됩니다. 실체로서 나가는 창업은 곧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이 근거가 되고 계산법이 근거가 되었을 때 창업이 실제적으로 성공 전략으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창업자라고 하는 건 태도와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 태도와 마음가짐. 태도와 마음가짐이죠. 어떠한 마음을 누가 잘 되니까 옆집에서 잘해보니까 어떤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 나만큼은 망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또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치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품을 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발품을 팔지 않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발품을 팔지 않고 남보다 더 빠르게 시장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근한 예를 하나 들을까요? 발품을 팔기 위해서 내가 칼국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칼국수집을 인수를 하려고 그 칼국수집에 약 3개월간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칼국수가. 그래서 3개월 후에 그 칼국수집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 매출이 자꾸 떨어져요. 분명히 자기가 3개월 동안 봐왔을 때 발품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 칼국수집에 가서 계속 있었을 때 사람은 꽉 차 있었고 늘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수를 하고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자꾸 매출이 감소하는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나중에 알고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빌딩에 있는 칼국수집의 주인 여사장의 남편이 그 빌딩의 어떤 임원이나 간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칼국수집을 인계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칼국수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 칼국수집이 더 잘 되고 있었고 이 집은 자꾸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었던 것은 그 빌딩에 근무하고 있던 그 남편이 임원과 간부라는 그런 빌미를 통해서 매출이 이루어졌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발품을 팔 때 치밀한 계획과 이러한 사전에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런 준비 작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시장공단이라고 하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정부 기관입니다. 여러분들 창업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또 시장 조사가 있겠죠, 그죠?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건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생계형 창업을 할 때 제가 지금 칼국수집을 말씀을 드렸는데 칼국수집의 반경 3km 내에 칼국수집이 몇 개나 있고 또 그 칼국수집과 유사한 대체품 뭐가 있어요? 국수집도 될 수 있죠. 칼국수집과 국수집은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식집도 경쟁 업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1차적인 경쟁 업체가 아니더라도 제2, 제3의 경쟁 업체까지를 조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반경 물론 뭐 다 업종마다 틀립니다만 반경 3km 내에 이런 시장 조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3km 내의 시장 조사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일일이 어디에 어떤 음식점이 있고 분식점이 있고 칼국수의 대체 경쟁회사는 중국집도 대체 경쟁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울면과 칼국수와 비슷한 울면이 있고 또 맵지 않는 짬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로의 연관성이 있는 경쟁 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반경 내에 있는 칼국수집의 매출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거기 3km 반경 내에 나와 유사한 칼국수집의 매출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 대한 상세 정보도 여러분이 조사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시장공단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1km 내에 2km 내에 3km 내에 시장 조사를 여기서 해놔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이러한 것들 3km 내에 어떤 칼국수집의 현재 매출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수업일 때는 여러분들하고 사이트를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습적인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시장조사라는 탭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임의로 현재 내가 주위에 있는
중국집이 몇 개나 있고 각 중국집의 매출은 얼마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이 증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 자체 내에 잘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 어떤 그 창업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하나를 더 팁으로 드린다면 이런 시장 조사에 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칼국수 집을 하려고 생계형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칼국수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제법이라든지 칼국수를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 지원 사업은 무료입니다. 물론 요 시장조사 요거 하는 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역량 강화 사업에는 이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생계형으로 기타 통닭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피자, 분식, 기타 음식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기에 관련이 명장이라고 하죠. 명장 아주 관련이 높으신 분들이 컨설턴트로 있고요. 두 번째로 홍보 마케팅이 있어요.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사업을 가이드라인 해줘요. 참고로 저도 여기 소상공인시장공단의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거는 홍보 마케팅 그리고 사업 가이드 그러니까 경영을 컨설팅 해주는 경우도 있죠. 요거는 저는 이런 생계형 저는 뭐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생계형은 경험이 없고 제조 관련 쪽에는 제가 경영 컨설팅을 지금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비 창업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을 하셔서 충분한 치밀한 계획 여기에서 나오면요 자료들을 줄 거예요. 어떤 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는 홍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식의 종류마다 틀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조의 아이템마다 틀리죠. 이런 홍보 마케팅이나 사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아마 이 역량 강화 사업이 자금이 많이 소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며칠 전까지 이 역량 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개인적으로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주시든가 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사항을 또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밀한 계획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어떤 그 통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통제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그러니까 어떤 그 기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환경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집 옆에 칼국수가 언제 생길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돌아가는 그 길목에 몫이 좋다 그러죠. 몫이 좋지 않은 곳에 내가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써 환경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제된 환경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굳이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중앙선을 건너야 되는 그 앞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잘 그 라인을 걸어가는 라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보는 치밀함까지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그 통제된 환경 속에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 요것도 정신적과 육체적 건강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에 창업자는요, 나 혼자만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그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도 여러분들의 창업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날 오픈해 놓고 창업했다 그러면 같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통제된 환경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 건강적으로 가족들이 동의 또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어떤 뭐 승낙보다는 동의를 한번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들이 차마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가족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지인들에게 함께 동의를 구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이것을 권유합니다. 이런 동의를 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생계형 창업이 말고 IT 관련 기업과 같이 창업자 또는 그 창업팀이 보유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특별히 더 전문 인력의 확보가 그 관련 기술의 점진적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요 창업자는 생계형 창업과 IT 관련 기술 제조들이 다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IT 관련 창업 기업과 같이 창업자 IT 관련 같은 그런 창업 기업 제조와 같은 전문성 있는 창업 기업은 나 자신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창업팀이 보유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의 확보는 물론이고요. 같이 동참하는 전문 인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조는 뭐 IT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더 많으니까 제조를 바탕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인력, 전문 인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 인력과 함께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치라고 한다면 그네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전문 인력은 내가 돈 주고 고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만
지불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창업 기업에는 창업 당시에는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나태해져서 더욱더 어떤 그 개발에 대한 의지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같이 걷고 또 내가 굶을 때 그 사람은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창업자의 마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충분한 어떤 외적인 요소보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충분한 그런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창업 자금인데요. 초기 창업자, 요거 창업 두 번째로는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창업자에 대한 말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 자금의 이제 자본금이죠, 그죠? 자본금인데 창업 자본이죠. 창업 자본. 창업 자본이죠. 요건 이제 내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자본력을 말하는 건데요. 초기 창업자는 많은 것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자금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내가 초기 자금의 최소화 그리고 최소 20% 이상의 예비 비용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모든 것이 여유 자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보시면 아실 거예요. 집을 샀어요. 집이 1억에 샀어요. 1억만 필요한 거요? 아니잖아요. 등기 비용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소개료가 또 필요하죠. 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하는데 예전에 썼던 그 장식품들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또 버리고 새로 사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한 20%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1억의 집을 샀을 때 우리가 한 1억 2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등기 비용도 필요하고요. 등기에 필요한 등기 비용들이 세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손발로 뛰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리인을 예를 들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어떤 등기를 한다든지 할 때는 시간이 절약되죠. 그렇지만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창업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자금도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으로 시작을 하죠. 책상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식기라든지 많은 것을 사야 되는데 자금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비비의 20%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본에 생각했던 자본의 한 20% 정도는 충당 예비비로 여러분들이 충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 자금 부담이 없어서 자꾸 늦춰지거나 창업이 늦춰지거나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 이제 그 30% 이하를 이제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 자본금이 100% 내 돈 가지고 하는 경우가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외부 자금을 유입하거나 또는 끌어들였을 때 또는 차용을 했을 때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했었을 때 이런 차입금 정도는 약 30% 정도가 아주 적정합니다.
내 자본금의 30%가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것을 갚기 위한 뭐 1년 거치 2년 상환이라고 하더라도 2년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적당한 거는 차입금 30%를 이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다수 창업 경험이 없이 사업이 시작되다 보면 보통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창업 자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를 해주는데 물론 창업 자금을 충당하는 방법 중에서 내 자본, 순수 내 자본 정도는요 보통 5천만 원으로 상당을 합니다. 5천만 원, 이제 보통 예전에 법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금을 5천만 원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지금 5천만 원으로 해서 정부 지원도 얼마예요? 보통 정부 지원이 창업 자금이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이 5천만 원이고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오늘 시간에 끝 시간에 이제 그게 좀 핸들링 될 핸들링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부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또 내 자본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그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고 월 투자 수익률이 최소 4% 이상 보장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다 바로 요 시간 요 다음에 이제 투자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은행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통 1%예요. 연 1%인데 이것을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연 1% 가지고 한다면 돈이 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정도의 이자죠. 그런데 우리는 월 투자 수익률이 4% 이상은 돼야 돼요. 월. 그래서 연 얼마가 돼요? 48% 정도가 나와야 우리가 그 창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뭐 한 2%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냉정하게 그 사업은 드롭시켜야 됩니다. 떨어뜨려야 돼서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자본 만들기에 대한 여러분들 제일 좋은 팁을 드리면, 스타트업 창업 스타트업 기업 스타트업 창업진흥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신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 계획서를 보고 여러분들의 그 창업을 자본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특히 창업진흥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서와 또 창업자의 마인드, 역량을 보고서 담보 없이 5천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대여를 해줍니다. 참고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아이디어를, 또한 어떠한 그 생산에 대한 제조에 대한 제품을 어떻게 팔고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사업성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 계획서가 여러분들의 그 자본력을 이끌어내는 주안점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창업진흥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창업자금을 제공을 해주든지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누구나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업진흥원에 저도 여기에 멘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로서 지금 저도 여기 창업진흥원에 여기서 멘토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창업진흥원에 들어가서 어떤 그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시다가 모르는 부분이나 또는 또 손이 좀 가야 되는 부분, 사업계획서에 첨삭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지금 그것을 이 시간에 창업진흥원의 자본금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아니더라도 창업진흥원에 전화를 하시면 여기 담당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어떤 그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설정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창업진흥원에서 돈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는 하나는 대출성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술력이나 담보로 했을 때는 뭐 이런 거를 담보를 했다면 그냥 지원금이 있어요. 대출성은 꼭 갚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금은 여러분들이 기술력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 이제 이런 부처별들이 창업진흥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좀 넓게 폭을 쓴다면 우리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자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부 지원 자금이 어떻게 지금 현재 나누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어떤 창업의 3대 요소 중에서 창업자금. 근데 창업자금에서 창업자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 투자 수익률도 봐야 돼요. 투자 수익률. 그래서 오늘은 창업자 자본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저희들이 5분 칠판도 정리할 겸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